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또 훈훈해지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제 목소리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어, 어제 로브스타 상담한 사람인데요. 네, 혹시 네. 시청자님 뉴로메카도 갖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로브스타를 네. 오늘 4만 원에 팔고 네. 아. 오. 그 돈으로 두산을 10만 7천 원에 5% 들어갔거든요. 오, 오. 시청자님 고수시네요. 예, 그런데 네. 두산은 12만 원만 가면 떨어지고요. 아. 또 기관 투자가분들이 자꾸 팔아요. 그래 저는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할 때까지 갖고 가고 싶거든요. 아, 네. 5%더 사갖고 네, 주가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0만 7천 원에 5%예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번에도 뭔가 잘 들어가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요. 오늘 또 두산 급등했잖아요. 맞아요. 9% 넘게 급등했고 지금 수익권이신데. 네, 그럼 네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팻말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바로 들어주세요. 오, 올긍정이 나왔네요. 아, 다행이네요. 아, 우리 시청자분 그러니까요. 이미 수익이신데 네. 더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우리 시청자님은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까지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런 의견 남겨주셨는데 네. 박수환 매니저님 어떤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라는 거는 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더블 카운팅이 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회사의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들, 뭐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원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 분위기가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 두산이 이번에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가 좀 상장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미리 선 반영되어서 두산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수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단기 급등 패턴을 어느 정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 한 달 동안 행보를 좀 해줬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보고요. 그렇다면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까지 좀 목표가를 좀 단기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3만 원까지 이렇게 목표 주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잘 챙기시길 저희가 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종목이 왔을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대한제당 3,820원에 20%예요. 3,820원에 비중은 20% 정도 보유를 하고 네네네. 계시고요. 네. 좀 오래전에 가지고 계셨었나 봐요, 네, 시청자님. 한 3개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보유를 하셨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한제당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자세한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부정인지 긍정인지부터 들어볼 텐데 대한제당에 대한 의견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대한제당도 네. 올 예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맨이신 거 아닌가요, 지금? 다행인데 의견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범수 팀장님, 대한제당에 대해서 긍정 의견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모든 분들이 긍정을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견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선행적으로 설탕 가격이 지금 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전 고가 대비해서 이미 넘어간 수준입니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아직 다만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다. 그 포인트일 텐데, 막 원자재 쪽 이런 식품 쪽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유가 상승과 동반적으로 이제 특히나 뭐 가뭄이라든지 계절적 요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원자재 특히나 유가가 반등을 꾀할 시에는 이런 식품주 내지는 이제 식량 그리고 비료, 사료 이런 부분까지 함께 반등을 항상 시도하고는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설탕 가격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슈 발맞춰서 이제 테마성만 붙으면은 대한제당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고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지금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조정 구간을 좀 들어갈 구간까지 좀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소진했다 보니까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은 오히려 더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 같은 쪽에 일부 제재를
원자재를 좀 푸는 방향까지 한번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조정이 한번 찾아올 거예요. 그럼 설탕 가격도 매한가지로 원자재 가격 전반적으로 한번 하락세가 조금 찾아오긴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그 타이밍 노려가지고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셔서 테마가 붙으면 올라갈 가능성까지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 지금 3,800원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3,820원인데 지금 충분히 4,000원대 단기 저항 때만 돌파를 시도를 한다면은 충분하게 시세 분출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설탕 가격 올라오고 있고 태국 쪽도 최근에 가뭄 때문에 설탕 수확량이 20%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까지 있으니 호재는 상당히 많습니다. 잘 쥐고 계시고 돌파 나올 때 4,000원 돌파 나올 때 일부 물량 좀 덜으시면서 좀 천천히 찾아가 보시는 거 어떨까 그렇게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제당 설탕 가격 상승세 계속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네. 더 지켜보자라고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단거 많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이 맞으셔야 하지 않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혼자 맞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빨리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되실까요? 효성 OMB 9,430원에 30% 매수했어요. 아. 앞으로 요소수 때문에 샀는데 걱정이에요. 하락해서. 오늘 들어가셨죠? 예, 오늘 샀어요. 오늘 들어가셨는데 음봉 마감해서 걱정이 많이 네.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요소수 테마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그럴 것 하더라고요. 같아요.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세요. 우리 강호진 전문가만 네, 부정을 부정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부정 의견부터 네. 먼저 들어봐야겠죠. 효성 OMB 오늘 또 22% 넘게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맞아요.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으로 부정을 두셨을까요? 네, 이제 좀 오늘 사셨다고 했는데 사실 부정 의견을 드려서 조금 마음은 아픕니다. 이제 그래도 좀 말씀드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지난 21년에도 이 요소수 대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성격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때는 이제 차량용을 포함한 그런 요소수 대란 이 부분이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이제 농업용 요소에 대한 부분만 지금 통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마저도 지금 농업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이제 수입 비중이 중국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90%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은 부분이나 좀 농업용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출 통제를 하더라도 이제 중동 쪽에서 지금 카타르나 사우디에서 지금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렸고 게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직전에 지금 기사를 하나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출 통제는 없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단발성으로 좀 올랐으나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수출 통제가 차량용이나 이런 부분을 확대가 된다 이런 기사가 다시 한번 나올 경우에는 슈팅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탈출 기회로 삼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라도 우리 시청자님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지금 시간으로 바로 정리를 하시기보다는 네. 일단은 다음 주 추이를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오늘 장 막판에 오히려 2차 전지나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 이런 주도 섹터가 상승이 나온다면 이런 단기적인 이슈가 있는 이런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비교적 약한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급적으로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한번 흐름 보시면서 만약에 이런 수급이 들어왔던 게 2차 전지에서 다시 분산이 된다라면은 이런 단발성 테마 종목들로도 다시 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병권 대표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효성 OMB 지금 좀 보유 가져가도 될까요? 예, 일단은 사실은 이게 지금 오늘 들려고 할 때 네. 이렇게 들려고 했었어요. 네, 이렇게 들려고 긍정도 했었는데 부정도 아닌. 아니 네. 이게 오늘 들어가신 건 좀 잘못된 것 같고 그 이제 비료에 대한 이 업황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면 잘하신 거고. 근데 오늘 이제 막 급등 나오니까 이거 이제 테마를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가셨다면
저는 부정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곡물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 거고 요소수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우리가 비료의 가장 큰 이제 원료죠. 요소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중국이 지금 비료가 모자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비료에 대한 수출 부분도 향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지금 곡물에 대한 뭐 곡물 전쟁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 이 비료의 중요성은 굉장히 좀 뭐 전부 다 세계 각국이 조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조범수 팀장님이 조금 전에 잘 짚어주셨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이유는 이제 유가 상승입니다. 이 유가 상승 때문에라도 비료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비료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이제 회사의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 그것은 회사의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그리고 회사의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중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 저는 더 기다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단기적으로 보셨다면 그건 좀 잘못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병근 네. 대표님의 의견까지 좀 잘 들어봤습니다. 효성 OMB에 대해서 좀 많이 잘 기억을 해보시고 네.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펜트론요. 펜트론이요. 매수가랑 네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3,000원에 30%. 23,000원에 비중 30%요. 약간의 수익이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어제 들어가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들어가셨군요. 어제와 네. 오늘의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를 것 네, 같아요. 어제는 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전문가분들한테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비중도 꽤 있으시니까요. 네.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펜트론에 대한 내부의 의견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네. 이분들 오늘 예스맨 아니신가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참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대표님도. 좀 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부정 의견도 또 단호하게 내려주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괜찮은 종목이라서 부정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박수원 매니저님 통해서 의견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오늘 그래도 2% 하락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까지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뭐 다음 주까지 좀 지켜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페트론이 지금 올해 6월 달부터 본격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로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 그렇죠. 좀 성장주로서 좀 지켜보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페트론이 최근 뭐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일라일리레라든가 아니면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그야말로 우상향입니다. 지수가 나스닥이 안 좋아도 다우가 안 좋아도 그들 종목들은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부분에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분명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기술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수급적인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빨랫줄 상승 소위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퀸덤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봅니다. 펩트론 입장에서는 이런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돼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펜트론 모두 다 긍정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가져가셔서 수익 잘 챙겨가 보시길 저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 문자와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려야겠죠. 네. 먼저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 3088님께서 지오릿 에너지 14,1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네. 30%라고 합니다. 전고점대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1,300원대거든요. 네.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조범수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오릿 에너지 지금 14,1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보유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일단 홀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좀 많이 이제 리튬 가격 때문에라도 눌린 모습이 있는데 오히려 역으로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하락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로 반등을 꾀하고 있는 좀 특이한 흐름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 내에서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악재적인 흐름 내에서 리튬 원자재 내지는 2차 전지 관련 쪽이 안전자산으로 많이 편입을 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같이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 좋은 시세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14,000원 말씀 주셨는데 단기 저항대가 13,0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좀 걸려 있습니다. 13,000원 구간까지 돌입을 한다 하면은 일부 물량 좀 덜어내시고 천천히 보시자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3번님께서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6,100원이에요. 오. 비중은 43%, 비중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네. 3, 4개월 더 가지고 갈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한미 반도체 네. 5%대로 하락하긴 했지만 오늘 종가가 54,200원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익권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 걱정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없으신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뭐 3, 4개월 더 들고 가신다는 생각에 네. 3, 4개월 아니라 그 이상 더 들고 가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이게 지금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근간이 되는 게 반도체하고 제가 통신이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초지능적 구조, 그 다음에 초연결적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네트워크고 하나는 AI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통신이나 그 다음에 AI의 주 근간은 반도체죠. 그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가 꺾인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이 다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관점에서도 좀 보신다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확실한 매출처나 그다음에 지금 매출이 좋아지고 있고 이익이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서 뭐 못 들고 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즉 이게 건전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배터리 양극재보다는 이게 훨씬 심하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쪽은 지금 막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어찌됐든 저가형 배터리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재 쪽에 오히려 지금 중국으로부터 침해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침해받는다고 하면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입장벽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신다면 3개월, 4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 들고 가셔도 충분히 큰 수익을 기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가져와 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한미 반도체 박수원 매니저님 통해서 의견 한번 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대로 하락했거든요. 네네. 또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이 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매니저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여기 여기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제가 한미 반도체를 엄청 많이 좀 얘기했었습니다. 얘기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이제 주가 움직임 보면 그때가 2만 원대였거든요. 2만 원대였는데 지금 현재 5만 원을 좀 넘어섰어요. 그야말로 좀 달릴 말에 올라탔던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던 이제 한미 반도체였는데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는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 그게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엔비디아와 이제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올라가는 분위기였지만 한미 반도체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HBM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도 저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앞으로 2700년, 물론 2700년이면 여기 살아서 계실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2700년도에 어떤 세상이 벌어지냐? 전 세계 인구가 3억 명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와주고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좀 넘어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700년 되면 전 세계 인구가 3억 명이 되고 국가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화폐라는 개념도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가냐? 그게 바로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나머지 소위 얘기해서 3D 잡이라고 하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는 로봇들이 다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이제 취미생활만 좀 즐기면서 사는 건데 아무튼 미래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마음 AI라든가 셀바스 AI라든가 클라우드
클라우드웍스 뭐 이런 회사들의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뭐 그런 것처럼 저는 한미반도체 쪽 하드웨어 쪽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은 단순하게 이슈화되고 유행을 했다가 사라질 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는 올라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뭐 8만 원, 10만 원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에 대한 또 수급 조절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분명 가져가야 될 종목은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 종목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네. 저희 정정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펩트론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우리 박수범 매니저님께서 펩트론 차트를 잠깐 네. 헷갈리셔가지고 그걸로 띄워두셨었는데 저희 매니저님 펩트론으로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펜트론 주가가 음.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은 또 하락 전환이 됐었거든요. 네. 아마 펩트론이랑 펜트론이랑 조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펩트론이죠. 펜트론입니다. 펩트론. 네. 헷갈리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네, 헷갈립니다. 이름이 다들 비슷해요. 예. 비슷해가지고 이 펜트론이 그 장비 업체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 쪽이 아닌가? 네. 네, 그러면은 이 펩트론. 부분은 조금 네네. 추후에 상담 도와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게 계속해서 문자 상담, 유튜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문자분 상담 도와드릴 텐데 3637님께서 뷰노 다음 주에 괜찮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 있을까요?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직 뭐 매수는 안 들어가신 것 같고 어.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뷰노 요즘에 흐름이 또 좋잖아요. 근데 또 최근에 조금 무너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들어갈지 말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호진 전문가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노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의료 AI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좀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이 의료 AI 아니면 로봇 이런 종목들을 제외를 한다면은 어떤 종목을 지금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당장 뭐 떠오르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트렌드로 좀 자리를 잡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지금까지는 계속적인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뭐 직접적으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크게 관련은 없으나 지금은 로봇과 AI가 계속적으로 연동되면서 같이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죽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인다면 충분히 이 AI나 뭐 의료 AI 관련주들도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게다가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기관에 조금씩 이 뷰노의 제품이 조금씩 이제 설치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또 연내 11월에 또 미국 FDA 승인을 하나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연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이미 이제 10배거가 넘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에 대한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많이 오른 상태로 예전처럼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보다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3가지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도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석경박님께서 데브시스터즈 10만 5천 원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뭐 다행히 비중은 3%인데 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꼭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셨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떤 분께 상담하면 좋을까요? 혹시 데브시스터즈 상담해주고 싶으신 분? 조범수 팀장님이 손에 네. 드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우리 청사님. 아마 지금 데브시스터즈 10만 원대 들어가시면 지금 보유하신 지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일단 뭐 항상 게임주는 말씀드린 대로 꿈을 먹고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모든 게 다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주 섹터입니다. 데브시스터즈에서 이번에 새로 신작을 내비쳤는데 일단 반응은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데브시스터즈에서 내는 이제 쿠키런 IP 시리즈로 내놓는데 TCG 게임이라고 해서 트레이딩 카드 게임입니다. 카드 게임 섹터를 지금 새로이 또 출시를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출까지 함께 기대된다고 해서 일단 바닥권에서 탈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조금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일단
이 매출향이 일단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중국 판호 쪽으로 좀 많이 발 넓혀가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아무래도 소비 측면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바일 땅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상승이 제한되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쿠키런이라는 IP가 상당히 좋은 IP인 건 맞습니다만 생각보다 기간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단기적인 좀 반등 모멘텀을 취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권에서 항상 이렇게 신작 하나만 대박을 터뜨리면 올라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일단 비중은 그렇게 많으신 편은 아니셔서 홀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실적이 눈에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 항상 확인하면서 가시자. 5만 원대 오셨는데 일부 목록 좀 아쉬우시더라고 조금은 정리하고 가시자.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